조장 이지영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이름은 에브리멍이고요. 먼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인데요. 저희 팀은 프로젝트 개요 설명드리고 개발 환경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짰는지 주요 기능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시연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시장조사, 주제 선정 그리고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앞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부에서 매 2에서 3년마다 보도를 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만 해도 사실 2012년, 15년, 20년 자료인데요. 2012년과 15년을 보면 3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20년의 경우 현재 6조 원에 치솟는 시장 규모를 보실 수 있는데 이만큼 현재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 첨가를 하다 보니 펫과 이코노미를 합친 펫코노미라는 단어가 새로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팀 또한 이런 새로운 블루오션을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해보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에브리멍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서비스란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겠죠.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지 고민을 해봤을 때 견주들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점은 장기간 외출이겠죠. 집에 내가 혼자 살지 않아서 누군가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불가피한 출장이라든지 혹은 여행을 갈 때 이럴 때 우리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주 가는 동물병원에 위탁 서비스가 있다면은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동네에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애견 호텔을 먼저 찾아보고 있겠죠. 하지만 애견 호텔에 또한 내가 원하는 장소에 혹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애견 호텔 또한 기피하게 되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게 에브리멍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개홀로 지배를 방지하고자 에브리멍은 외출 시 반려동물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견주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반려견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리멍은 에브리데이 행복한 멍멍이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펫시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하는 하루에 원하는 시간에 직접 펫시터가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해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하루시터가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위탁시터의 경우는 견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펫시터의 집에 직접 아이를 맡겨서 돌봄을 부탁하는 그런 서비스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네. 자, 저희 개발 환경과 개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프론트에서 다른 팀들은 리액트도 많이 쓰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뷰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기술로는 뷰에서 뷰 전용의 부트스트랩처럼 꾸미기를 좀 도와주는 뷰티 파일을 사용을 했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 저희 수업에서 그동안 과정에서 진행했던 스프링부트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고 DB는 MySQL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하게 사용 기술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이제 개발자들 위해서 테스트 결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했고요. 다른 것들은 좀 흔하게 볼 수도 있긴 하지 협업으로는 깃허브를 썼고 흔한 기능들이 있겠지만 특별한 점으로는 구글 지도로 이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구글 API를 사용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추후 설명드리겠지만 서비스 중에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스트리밍은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API, 이제 리모트 몬스터라는 영상 송출용 API를 사용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단에 저장이 이제 흔히 쓰이는 이제 채팅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지 않는 거지만 저희 수준에서 채팅 기록이 남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채팅의 저장 기록을 도와주는 팝너브라는 이제 API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다수가 그렇듯이 간단하게 구상, 설계, 개발, 그리고 검토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구상과 사실상 저희 프로젝트는 구상하고 설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대략 최대 3주에서 4주 정도가 구상과 설계에서 걸렸고 실질적인 개발은 2주가 좀 넘는 시간이었지만 앞에 3, 4주가 사실상
실제랑 이제 개발보다 조금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할 분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순서대로 역할을 했는데, 저희 부조장 임상민 씨께서는 회원가입 로그인, 그리고 이제 지도, 채팅, 실시간 스트링을 했는데,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향후에 내가 추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이를 이제 우리 반려견에 대해서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반려동물 정보관리와 계정관리 주근마님께서 맡아주셨고요. 고용주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의 게시판에 답글 다는 기능까지 추가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전체 UI 예약 검색 그리고 예약 스케줄 관리를 맡았고, 안도희 양은 결제 및 환불 그리고 후기를 쓰고 예약 내역과 프로필 관리를 맡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민우 씨께서는 전체적인 관리자 페이지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ERD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기능, 저희 큰 기능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위해서 각자 테이블이 하나씩 있고요. 문의 게시판 테이블, 일반 유저, 관리자, 그리고 이제 일반 유저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반려견 테이블, 반려견 같은 경우는 반려견 종류가 필요하겠죠. 견종 같은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 반려견을 이제 시터에게 예약을 1대1로 예약을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반려견을 결제를 하면은 이제 예약 내역이 생기고, 결제를 했으니까 후기를 쓸 수 있고 그 결제 내역을 시터 또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로 설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시연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시터, 위탁 시터가 이제 가장 주 메인 예약하는 서비스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 시터는 이제 시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위탁 시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위탁이 장기간 상대방의 집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안 스케줄이 좀 바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박 2일 연속으로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페시터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위탁 시터의 예약 같은 경우는 위탁 시터가 승인을 해야만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짰고요. 페시터의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고 무조건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한 후에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적으로 따지면은 지원을 한 다음에 면접을 보고 협상을 한 후에 최종 OK를 받으시면은 그때서야 로그인이 가능하다라는 로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문의 게시판은 그냥 일반적인 게시판이고,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이 예약 내역에서 이제 다양한 위탁과 하루 시터 등의 2가지 종류 시팅 종류 모두 다 볼 수 있고,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이 완료되었는지 대기되었는지 이런 등등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영상과 채팅이 가능한 곳이 마이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회원가입 부분을 맡은 임상민이고요.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로그인 창으로 봐주세요. 네, 가서 아이디 찾기부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찾기부터 실행해 주세요. 아이디를 찾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뒤로 가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로 가주세요. 비밀번호를 찾으면 이게 로직이 비밀번호의 절반을 보여주고 절반은 이제 별표로 보여주는 로직인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중에 지금 아마 여기서 최종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JWT를 구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도 이미 로그인 로직을 다 짜놨었기 때문에 그걸 입히려면 이제 로그인 로직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유저가 이 비밀번호 힌트를 보는데도 아마 그럴 일 없겠지만, 대부분 자기 비밀번호는 이렇게 세 글자만 보면 거의 대부분 알지만, 모를 경우에는 다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마이페이지에 예약 내역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봤습니다. 로그아웃 해주세요. 그 다음은 소셜 로그인 연동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시에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의 카카오 데이터가 없으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고 로그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로그인 처리되게끔 모든 소셜 로그인은 그렇게 똑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로그아웃 해주세요. 다음은 회원가입으로 가겠습니다. 헤더 부분의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창의 회원가입 아무거나 눌러도 똑같은 페이지로 가지. 회원가입 한번 해주세요. 지금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 치셨나요 혹시? 회원가입.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중간에 뭔가가 빠져서 이게 회원가입 버튼이 안 될 겁니다. 회원가입 해주세요. 네, 회원가입이 되었고요. 그 아이디로 한 번만 로그인 해주세요. 네, 로그인 되면 바로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이게 저희 사이트의 기본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백단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로그아웃 해주세요. 이제는 패시터 지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시터 지원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틀지는 않겠습니다.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하루 시터, 위탁 시터 두 개의 종류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야만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 이렇게 패시터 지원해서 남자, 여자, 이메일, 패스워드, 이름 이걸 모두 입력을 해야지 이 패시터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입력하는 이 구글 API로 여기서 이제 위도 경도 값이 저장돼서 나중에 유저가 패시터 정보를 볼 때 이런 대략적인 주소를 그 유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거 패시터 지원이 완료되었고요. 메인으로 가주신 다음에 로그인 창으로 가서 방금 패시터 지원한 패시터로 로그인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저희는 시터가 가입을 신청을 하면 어드민이 승인을 해야지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승인 대기 상태 이렇게 뜨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이상으로 저는 로그인, 회원가입은 마치고 다음 기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담당하는 주근만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먼저 로그 작업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앞선에서 이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는데 일단은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로그인을 일단 해주시고요. 이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아까 앞선에 보여드렸던 저희는 바로 이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마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로직을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이 반려견 정보 관리인데 이 반려견 정보 관리 들어가면 일반 유저가 이제 자기의 해당 그 반려견에 대한 걸 추가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영 상태에서 일반 유저가 추가하기를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상태에 들어가서 반려견 사진을 이제 하나씩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고 견종 이쪽 부분은 이 견종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DB의 목록들을 긁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저에게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저희 딴에서 조금 이 필수 답변 문항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이스를 했습니다.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고 저장에 누르면 이제 이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등록했던 이런 반려견 것들이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추가하기 누르면 일반 유저가 뭐 10명 키울 수 있고 1명을 키울 수 있고 3명을 키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댕댕이를 이제 상세보기에 클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바로 달력 창을 떠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시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정 누르면 원래 수정을 눌렀을 때 다이로그가 떠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좀 깜빡해가지고 이제 마저 못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상세보기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수정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삭제를 이제 간단하게 해놓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다이로그가 떠야 되는데 제가 한 줄 알고 참아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유저가 반려견을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쪽 내려보시면 그 여기에서 패스워드, 휴대폰 번호, 주소 이 부분만 저희가 이제 그 변경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를 했고요.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변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칠하면 그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원래는 이렇게 수정 완료 누르고 다이로그 뜬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메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뷰티나 뷰나 뷰.js나 뷰티파일 쓰다 보니까 데이터 바인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충실하게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회원 탈퇴 누르면 바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회원 탈퇴만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니까 클릭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것만 하다 보니까 다 된 줄 알고 이 부분만 제가 이제 다이로그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S 누르면 바로 회원 탈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메인 페이지가 되고 바로 로그인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제 회원 탈퇴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연을 해왔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여기까지고 다음. 네, 안녕하세요. 그 문의 게시판을 맡은 고영주라고 합니다. 네, 로그인은 우선 해볼 거고요. 네, 문의하기를 클릭해서 문의 게시판에 들어가면 댓글형 문의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의하기를 클릭해서 CIOD 순서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목을 미입력 시에는 이제 제출 버튼이 안 눌려지게 해서 입력을 못하게 했고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제 이게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은 사이트에 약간 폭탄 테러 당하듯이 막 이렇게 입력해갖고 테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글자 수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이 되게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제출 버튼을 한 번 클릭하는데 광클릭을 해갖고 한 번 클릭할 때 두 개 글이 등록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블 클릭 방지, 그러니까 중복 입력 방지를 이렇게 하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고 게시판을 가보면 하나의 글만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조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댓글형 게시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징 처리를 해서 이제 전체 게시물이 많으면은 그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쪼개 놓는 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상세 보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업데이트 수정을 이제 눌러보면은 수정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하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해볼 건데 이 삭제할 때는 이제 원글을 삭제하면은 원글에 달린 답글까지 이제 같이 삭제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삭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글이랑 삭제, 답글 삭제가 다 됐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기능을 이제 이지영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하루 시터랑 아까 위탁 시터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시터에 대해 예약범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유저로 로그인을 해서 예약 내역이 있는 유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해놓은 유저로 로그인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박아놓은 예약 내역이 있는데 우선 예약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루 시터로 들어가서요. 들어가시면 이제 선택하는 날짜와 이제 지역,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아무거나 뭐 지역도 선택하고 그리고 날 맞춰서 그 날짜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뭐 시터 앞에 뜨시는 첫 번째 분으로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세 보기를 하면은 이제 시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을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배경 같은 거를 배경을 프로필 관리해서 이제 본인이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데이터가 없으셔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최대 4개까지 등록할 수 있게끔 해놔서 직접 누르시면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약 페이지를 조금씩 내려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등록한 시터의 기본적인 프로필인데요. 시터의 이름과 이제 위치 그리고 이제 시터가 설정한 자기소개 이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불을 한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한 시터로 2번의 예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등록한 반려동물로 이제 몽구라는 아이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 원하는 날짜 네, 16일이죠. 16일에 한번 이제 체크인 시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뭐 저희가 11시에 시작을 했다. 그럼 체크아웃 시간을 가시면은 11시 이전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11시에서 2시까지 선택을 하고 요청사항을 꼭 쓰셔야만 예약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예약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어떤 예약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입장에서 예약 정보 확인 페이지가 뜨는데요. 아까 방금 입력한 그 정보가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역이 결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결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로 하기 때문에 여기 해주시는 분이 빨리 카카오페이 결제 같은 경우는 테스트 결제이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경우는 차감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 번호로나 결제가 되는 그냥 진행이 되는 것만 보여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제가 완료되면은 다시 한 번만 더 이제 하루 시터 하나만 더 예약을 하고 이 시터는 지금 환불을 할 거니까 네, 다른 시터 한 명만 더 예약할게요. 그냥 아무나 이러시기에 만약에 등록을 해놓은 시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진이 다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터에게 원하는 선택하시고 다른 날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10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4시라서 4시 이전은 선택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5시부터 7시까지 하고 이제 예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약을 하고 다시 한번 결제를 빠르게 눌러주시면 앞쪽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개인 결제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결제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결제가 완료된 경우 이제 예약 내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시터와 위탁 시터가 2가지가 뜨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하루 시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약 내역이 뜨고 보시면은 이제 위탁 시터가 없기 때문에 상태 메시지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 이미 지난 예약 같은 경우는 1월 6일이고 오늘 1월 10일이죠. 이미 지난 예약의 경우는 후기를 쓸 수가 있고 지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환불이 가능하다 해서 환불 버튼이 뜹니다. 저희 처음에 예약한 거 한 번만 환불해 볼게요. 환불이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환불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더 보기 위해서 위탁 시터 한 번만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제가 이지영이기 때문에 이지영 시터를 예약을 하면은 네, 다시 한번 몽구로 다른 날짜로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24일까지 해볼까요? 하고 여기 또한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하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시간을 이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체크인 체크아웃 같은 경우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청사항 같은 거를 필수적으로 적어주셔야만 예약이 진행이 되고요. 예약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방문 주소라고 이제 유저의 주소가 떴다면은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회시터의 집으로 아이를 맡긴 거기 때문에 회시터의 집 주소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를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우 씨의 개인정보가 뜨게 되네요. 잠시 저희가 결제 버튼을 잘못 눌러서 결제가 다시 진행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예약 내역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방금 저희가 위탁 시터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시팅 유형이 홈 시터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제 스페 시터의 이름과 시터 날짜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뜨고 금액과 상태가 이제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시터의 경우는 위탁 시터 본인이 들어온 예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만 여기가 승인 완료라고 바뀌게 됩니다. 승인 완료에 대해서 위탁 시터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은 저희 다음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탁 시터 페이지를 발표한 안도희입니다. 방금 예약한 이지영 시터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약 내역을 보시면 방금 예약한 건이 제일 위에 뜨는데요. 이 건을 한번 승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인을 하면 캘린더에 방금 예약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리스트 확인을 하면 전에 예약한 거 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환불이 되고 환불 완료라는 상태가 뜨게 됩니다. 네, 다음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세요. 실시간 케어보기가 있어요? 네, 신청하기 바로. 네. 새로 고침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잠시 저희가 오류는 아니고 잠깐 인터넷 서버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안 실시간 시청과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약이 진행이 될 동안 실시간으로 이제 시터가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이제 송출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유저 입장에서 견주 마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케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이 여기 핸드폰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 네, 촬영되고, 다행이죠? 촬영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촬영된 거,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겠어요? 이제 시터 페이지, 이제 유저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경우고, 네, 김덕현 씨 세팅 한번 해주세요. 하고 저쪽 뒤에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시터가 답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무거나 저쪽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답장이 되고, 이제 서비스, 이제 시청과 채팅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채팅 기록은 무조건 남아있게 DB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몬스터라는 API를 이용했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API를 찾아서 정말 쉽게 개발을 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기 주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래는 버튼을 이용해서 HTML 깃에서 제공해주는 HTML 파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시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이프레임으로 바꿔서 그 아이프레임에 이제 그 영상만 따와서 저희 홈페이지로 이렇게 입히는 작업을 저희 조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저는 이 기술을 담당을 해서 무료 버전이 한 달 동안 되는데 그 무료 버전을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은 펌너비라는 API를 이용했는데요. 이거는 채팅 기록을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각각마다 그렇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는 그냥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관리자 페이지를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관리자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관리자 전용 페이지로 이동되고요.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매출 현황과 지금 가입 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V 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차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만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 날짜를 뭐 11월에서 뭐 12월 뭐만 본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11월하고 12월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음 예약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현황은 그날 있었던 예약을 그냥 보기 위해서 얼마나 건수가 많은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시터 예약과 위탁 시터 예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만약 하루 시터 예약 건수를 오늘 보고 싶다면 하루 시터 예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예약했던 예약자 정보랑 시터 정보가 나오고 클릭해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볼 수만 있습니다. 예약 현황에 대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회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 정도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뷰에서 또 제공해주는 뷰 굿테이블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검색 기능이 막강합니다. 앞쪽에서 다 검색 처리가 되고요. 뭐 이름별로 해서 뭐 박영수 검색해 보시면 이름별로도 되고요. 뭐 여기서 뭐 아무거나 핸드폰 번호만 또 따로 모든 내용을 다 긁어와서 앞에서 다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걸 검색해도 다 검색되고요. 일단 뭐 김지혜 씨 정보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일단 어드민 쪽에서는 마이 페이지와 다르게 그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그 사람이 가입한 날짜 외에는 전부 다 수정할 수 있게 했어요. 뭐 이름 같은 것도 뭐 개명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전부 수정 가능하고요. 뭐 간단하게 한번 수정 한번.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팝업 창이 이렇게 뜨면서 수정 확인을 눌러주시고 수정도 되고 그리고 뭐 삭제도 한번 지혜 씨가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해 주세요. 아 지혜 씨는 삭제하면 안 돼요. 아까 저장돼 있는 그걸 앞에서 이제 보여야 되니까 승인되기 이쪽에 뭐 아무거나 뭐 저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되죠. 그리고 직원관리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관리도 회원관리랑 별 다를 바가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삭제랑 수정 뭐 이렇게 되고요. 단지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데이케어 하나만 뭐 아무거나 클릭해주세요.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약한 예약자가 집으로 맡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글 API 지도를 써서 지도도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지도 같은 경우는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도 한번 더 수정해 볼까요? 눌러주시고 수정되고 삭제도 똑같아요. 회원관리 수정 삭제 아주 잘 됩니다. 다시 가끔 이게 저희가 원격이라서 좀 느리고 다른 데 한번 구경 좀 하다가 오면 삭제돼 있을 거니까 좀 느리네요. 이상하게. 다른 데 뭐 승인되기 보고 이따 다시 올게요. 저 바보가 삭제되니까. 아까 그 저희가 넣었던 이제 지원서들을 이제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저희 직원으로 정식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가입했던 한번 클릭해 보시면 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지원서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가입했던 그 사람의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로 좀 내려가 보시면 뭐 이렇게
원래 저희가 자격증하고 뭐 이렇게 신분증을 받는데 이건 제가 좀 CSS를 좀 돌입해가지고 좀 이쁘게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절을 하시게 되면 이분이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이제 거절했던 뭐 메일이 하나 폰메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거절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메일 주소 하나 메일이 맞는지 한번.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일 못하겠다고. 뭐 그리고 이제 하나는 승인을 좀 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시고 김민우 아무거나 클릭 하나 해주시고 지원서 보기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라지게 되고 승인 대기도 2개로 바뀌고 직원 관리 쪽으로 가시면 이제 방금 승인되었던 그 직원을 이건 아직도 안 지워졌고 아까 가입됐던 직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 번만 더 주세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돼요, 근데. 게시판 관리. 아까 게시판 쪽 맡았던 우리 고영주 형님이 게시글은 운영자만 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위 쪽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게시글이 달리지 않는 거. 그리고 밑에 쪽으로 저희가 가데이터를 좀 넣어놨는데 밑에 쪽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게시글이 달린 거는 아래쪽으로 표시되고요. 저쪽도 안 달린 건수에 대해서 저렇게 15건 표시되고요. 위로 올라가서 뭐 아무 글 하나 선택해 하셔가지고요. 네, 여기 답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똑같이 답변 달기를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다른 것도 한번 다. 아니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좀 표시를 냈어야 되는데 어디 갔죠? 페시터가 되고 힘드네요. 하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게시관리를 보면 13건이고요. 이걸 삭제하는 순간 그 게시글은 다시 댓글을 달 수 있는 상태로 맨 위로 올라가게 되고 게시판 관리에서도 저쪽 14개로 건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동글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동글 예를 들어 뭐 동글을 한번 삭제하고 댓글하고 같이 삭제되게 해놨어요. 운영자가 달린 댓글하고 동글하고 좀 티가 잘 안 나요. 3mm 한번 삭제해 볼게요. 댓글하고 같이 삭제되고요. 그리고 다음 뭐 결제 내역 쪽 한번 보겠습니다. 결제 내역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이제 결제가 된 이후에 모든 결제권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결제 내역 보기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결제했던 그 결제 내역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관리자 페이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저희 약간의 서버 문제가 잠깐 있긴 했지만 이상으로 저희 에브리바운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발표 마치기 전에 저희 팀원들이 나와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부조장이었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임상규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마디 하시죠.
네, 프로젝트 저희 조원들 성격 다 좋아서 진짜 재밌게 저희는 진짜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 진짜 웃으면서 했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학원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진짜 다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못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 끝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형 동생들이 되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줘갖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기태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신기술을 배워서 일단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 초반에 코딩을 짤 때 좀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코딩하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좀 조원들한테 많이 미안했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좀 큰 탈 없이 각자 맡은 부분을 그래도 이제 잘해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프로젝트였고요. 많이 배웠던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일 잘 따라주셔서 좀 감사했습니다. 조원들께 너무 수고하다는 말 전한 것이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조원들끼리 뭐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재밌게 했고요. 또 아쉬운 게 이게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조금만 더 시간 있었으면 좀 더 뭐 추가하고 싶구나 이런 게 마지막에 조금씩 계속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뭐 그래도 다 같이 처음 상태에서 이렇게 완성해내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고 즉흥적이었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저희 팀원들 너무 고맙고, 특히 도희 언니가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 2줄밖에 못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